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정이 진행하고 있는 명상맨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마지다. 마지 맞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늘보 인사 좀 부탁드려요. 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네, 늘보다. 와, 해 뜨는 곳. 오늘 인간 트리가 된 해 뜨는 곳입니다. 부럽. 가장 화려하네. 추리, 하려. 칩칩이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칩칩입니다. 칩칩이는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좀 칩칩이 그렇게 됐습니다. 뒤에 모지리 식구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모지 식구들이요, 네. 갑니다. 모지. 반갑습니다. 모지리. 반갑습니다. 오늘 모지리 미나반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미나 열심히 그리시면서 귀로는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개똥이 인사 안 했어요. 개똥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개똥. 반갑습니다. 개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마스크가 인사했고요. 등에 걸렸네. 비밀, 비밀이요.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지금요, 지금, 5명이나 지금 보고 계세요. 와, 시청해 주시는 5분 반갑습니다. 시청자가 10명 되면 예, 저희 춤출 거고요, 마지가.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 다 같이. 다 같이 춤출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저희 뭐 응원도 좋으시고 혹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법정스님 눈길 29번째 시간 나무 일로왕보살 마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눈길은 해 뜨는 곳이 싱잉볼로 열어주거든요. 해 뜨는 곳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입도 편안하게 살짝 미소 짓듯이 감으시고요. 허리를 바로 세우고 하늘에서 머리를 좀 잡아 다닌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쭉 펴고 얼굴은 45도 아래로 좀 떨어뜨리시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눈은 뜨셔도 되고 편안하게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깊은 심호흡 3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다시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느끼면서 잠시 내 몸에 집중해 봅니다. 싱잉볼 소리가 들리면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을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니까 진동까지 전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진동과 파동을 함께 느껴보시면서 또 상상해 보시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 봅니다. 진동이 느껴질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반응들을 주의 깊게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천천히 살펴보고 알아차림합니다. 서로 다른 싱잉볼 소리가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반응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려 봅니다.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에 좋다, 싫다의 마음을 붙이지 마시고 그저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느끼는 데까지만 집중해 봅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그저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싱잉볼의 진동으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랜만에 들으니까 제대로 들은 너무 느낌이고,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딱 싱잉볼 듣고 맞이에 오늘 협찬, 맞이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신설로와 구절판을 먹었으면 천하일미였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저축입니다, 저축 맞이. 네, 그럼요, 당연하죠. 곧, 저축. 근데 진짜 제가 항상 명상을 할 때 네. 다른 생각을 좀 하거나 복잡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할 때 내쉴 때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그 혹시 그 저팔계하고 거기 보면 사오정이 왜 숨 쉴 때 입을 열면 왜 나비가 막 날아가잖아요. 항상 제 입에서 나방이 날아가는 것 같은 상상이 들었는데 오늘은 안 그랬어요. 나방. 네네. 사오정이 왜 입을 딱 열면 나방이 막 네. 날아가잖아요. 네. 숨 네, 쉴 네, 때마다 맞습니다. 그런 저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안 그랬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해 뜨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맨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명상맨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영상맨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아이고. 조용하니까 좋네요. 저희끼리 그냥 해야 되나요? 그냥? 명상맨 마이크를 켜주세요. 저희끼리. 조용하니까 지금- 좋네요. 네, 이제 나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무시하고 지금 제 얘기 할 거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전화 오는 건 꺼야지 이제 제 얘기가 나오나 네. 봅니다. 네. 네네. 네. 그럼 말하지 말라는 그 뭔가 그런 뜻으로 알고 근황 토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 오늘 싱잉볼 연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 다시 이제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어서 요가를 못 가고 있어서 집에서 틀어놓고 좀 법문 같은 거 틀어놓고 그걸 보는 한 40분, 50분간 요가를 같이 하고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 또 생겼고요. 또 이제 다음 학기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개강이 다음 주라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업도 준비하고 있고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네. 창업 얘기 솔깃한데요. 저도 껴주세요. 네. 함께 오늘은 하시죠. 감사합니다. 특히 옷이 아름다운데 옷은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옷이고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 몸에다가 감아가지고 네. 우와, 인간 최고. 트리가 되었어요. 네. 해 뜨는 곳. 좋네요. 크리스마스 예. 느낌이 잘 안 났는데. 예, 맞아요. 요새들 다들 이렇게 좀 다운돼 있고 침체돼 있는데 해 뜨는 곳 모습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훌륭하신 아이디어와 실행력입니다. 늘보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좀 읽고 있어요. 병사와 소녀?
병사와 소녀, 음, 전쟁에 관계되는 건데 이게 그림책인데 글밥이 좀 많은 그림책이에요. 음, 그 40번째 꼬아평화도서관 관장이 평화책으로 추천을 한 책인데 이 그림책 치고는 생각거리가 좀 많아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읽고 이것을 이제 읽는 거를 좀 글로 쓰려고 하는데 그 며칠째 지금 꿍투덩 거리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병사와 소녀. 네. 맞이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리는 좀 많이 네, 네. 나아서요. 아직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는 한의원에 안 가겠다고 지난주 아, 수요일에 가서 얘기를 음, 했고 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이제 오늘은 한 8일째 정도 안 가는 그런 날입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석 달 반 정도 아이고, 된 거죠, 이제. 진짜로 뭔가 지난했던 그런 저희한테는 시간이었는데, 예, 앞으로 조금 더 어쨌든 조심하고 치료하셔야겠지만, 예, 뭔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신 걸로 이렇게 하셔도 좋겠네요. 집집이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맨날 그냥 일하고 놀고 먹고 명상 조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다.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지난번에 8월 달에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되면서 그때 저희 고객들이 맞이 망하면 안 된다고 저희 택배를 엄청나게 많이 시키셨는데 이번에도 코로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택배 물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어제도 음, 새벽 한 2시까지 연밥 싸고 뭐 아무튼 간에 수공업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가한 대신에 바깥으로 나가는 물량이 많아서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택배 서비스도 돼요? 그럼 저도 그럴 줄 네, 알았으면 우리 모지리 분들한테 뭐 연밥이라든지 그런 것 좀 대접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는 가능해요. 거예요? 저희 연말 선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내셔서 이렇게 음,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 집어넣어가지고 연말 선물을 뭐 면역성이 높은 음식과 함께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저기 지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어제도 새벽까지 연밥 싸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저희 본필이 원음 네, 방송 저기 사장상 받으셨잖아요. 부글씨. 네, 네. 축하 이틀 한번 해야 동안 되겠네요. 그래서 곰필이 이틀 축하합니다. 동안 네 이틀 동안 잘난 척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잘난 척 하실 만하지. 아 그러게요. 진짜 근데 그 전에 제가 왜냐면 이번에 1018년 신주 이번에는 신묘장구 그 대단한인데 글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힘든데 일 끝나고 매일 그거를 3시간씩 사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그 취미를 그렇게 전쟁처럼 하냐고 막 뭐라고 했었는데 상을 뚝뚝이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맞아 상을 맞아 받으셨네. 그래서 최고. 이번에는 법정 스님의 글을 또 쓰신다고 그래서 내년 아, 그래요? 네 내년 봄에는 대통령상에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와, 내년 봄에는 목그림 미술관에서 초대전 한번 열면 그거 좋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품하지 않았는데 되게 잘 쓴 것들도 많아요. 그게 그렇죠. 출품하지 않고 매일 쓰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시회하면 제가 곰필이 머리에다가 저기 꽃 달아줄게요. 광년이 만약에 꽃 달고 거기 가서 최고입니다. 최고.
네. 아, 혹시 그래서 지금 예, 월요일 날 시상식이 있는데 네. 가족들 참석을 못 한대요.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아깝다. 그래서 상 받는 사람들만 가야 돼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음, 어쨌든 본필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서 반갑고 오늘 본필이 나오긴 힘드시죠? 아니에요. 중간에 잠깐 인사하실 거예요. 우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늘보 뒤에 그림이 노란 그림인가 연두색 그림이 제 눈에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 늘보 뒤에 그림은 뭐예요? 저게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원도 화가가 그린 민화예요. 호랑이 그림이에요. 오, 그래서 뭐 고향에서 이제 자기가 느꼈던 그거를 그 마음속 뒷동산이라고 거기 글씨도 써 오, 있는데 오, 그 우리 딸이 용띠거든요. 근데 용호해서 호랑이 그림이 좋다고 해서 음, 한 7, 8년 됐나? 8, 9년 됐나? 그때 선물을 했었는데 그 네네. 요즘에 이제 자기네 집의 이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좀 다른 그림이 들어왔다고 이 그림은 음, 나한테 도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눈에 띄라고 그 뒤에다가 놨는데 딱 음. 짚어주시네. 네, 지금 이제 저도 드디어 인터넷 컴퓨터가 돼서 6명이 시청 중이시고요. 남서구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저희 지인입니다. 오, 해 뜨는 거. 네, 최고. 명상맨이 하는 그 비더피스 그 명상에도 계속 참여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네네. 명상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시는 분. 네. 이름이 나딕스입니다. 네, 네. 남서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소리도 네. 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오늘 책 읽는 거 저희가 안 정했는데, 저는 주변에 책이 지금 없는데, 책 있으신 분들 누구누구세요? 네, 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은 저희 이제 젊은 피 뜨는 곡과 십치비가 오늘 좀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법정님 낭송 시작해 볼까요? 나무, 네. 일로왕, 보살, 마하살. 네, 제가 먼저 네, 읽겠습니다. 179페이지. 네. 나무 법정 일로왕 보살 마하살. 무엇에 이끌려 쓰고 있다. 글을 쓰다가 이따금 드는 생각이다. 글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끌고 나는 쓰기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나는 스승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흐름으로 보아 관세음보살을 가장 우러르셨을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지장전을 지을 때도 전각이라면 마땅히 스승 뜻에 걸맞은 관음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도의 살림을 맡은 이들은 지장전을 짓고 영가 위패를 모셔야 한다고 했다. 나는 영가 위패를 모시다니 불교가 생각하고 지어가는 펄펄 살아있는 종교여야 하지 기복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신 스승 뜻에 어긋난다. 우리 절에는 중심을 이루는 법당이 극락전인데 지장전을 또 지으면 겹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관음전을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지장전을 짓고 영가 위패를 모신다고 해야 전각 짓는 돈을 모으기 쉽다는 것이 아닌가? 딱하다. 지장전이 들어선 자리에는 본디 어린이 법당과 숙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이 오래되어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승은 다시 짓는 김에 어린이 법당과 직원 숙소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화장실 바닥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2층으로 올려 화장실까지 넣은 조촐한 현대식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신도회를 아우르는 이들이 전각을 지어야 돈을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다고 우기더니 급기야 지장전을 지어야 사람들이 주머니를 더 잘 열 것이라고 했다.
지장전이 그것은 까닭이다. 듣기 따라서 불편해할 사람이 있는 이 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지장전을 딛고 났을 때 법정 스님들마저도 법물만 크게 올리는 것을 불사라고 생각하면 어쩌느냐고 걱정한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이라면 힘껏 막아서지 못한 나도 벗어날 수 없다. 이번에 스승이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보면서 아무래도 스승 사상은 관세음 보살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가 있을까 싶어 검색을 해봐도 카톨릭 신자로 관음보살상을 조각하려고 오랫동안 벼르던 최종태 선생과 인연이다. 일상사에 들어선 관세음보살상 얘기 말고는 콕 집어 닿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갸웃거리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책과 메모지 사이로 삐져나온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가 눈에 띄었다. 뽑아서 펼친 쪽 오른쪽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관세음의 노래가 눈에 들어왔다. 왼쪽 아래에는 흥미로운 사실은 법정 스님은 참불가를 직접 작사하기도 했다. 바로 관세음의 노래이다. 라고 쓰여 있다. 일선이는 맑고 향기롭게 홍정근 이사. 삼계의 중생을 천안으로 살피시고 고해의 중생을 천수로서 건지시는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저희들의 어린 마음 거두어 주옵소서. 나무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임이여 나투소서 그 모습 보이소서. 어두운 이 세상의 그 모습 보이소서. 목마른 중생에게 감로수를 내리시고 길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열으소서. 나무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뭉클했다. 누군가 스승 자취를 드러내주는 이가 있어. 우리는 오래된 새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홍 이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린다. 스승이 말씀한 나는 나이고 싶다. 나는 내 식대로 살고 싶다는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여 절집에서 말하는 자리 이탈을 제대로 하려면 자리, 나를 이롭게 하여 밑바탕을 튼튼히 하고 나서야 이타, 이웃을 아울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며칠 생각을 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 있는 사람들 글이 세로로 쓰여 있는 옛판이 떠올랐다. 그 안에 책을 이야기한 꼭지가 둘이 있었다. 셋째 장, 달의 언 한담 중간에 있는 색의 눈이 멀다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 장, 출세간 중간에 들어있는 꼭지, 이 한 권의 책을 읽다가 눈이 먹고 가슴이 뛰었다. 다음과 같은 글월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보살에게는 남을 구제하는 중생 제도가 곧 스스로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타가 곧 자리에 연결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따로따로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그러나 화엄 거울에 비친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간 가지임을 직관하게 된다. 이웃이 겪는 일이 내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일임을 확신하게 이른다라고 말씀한다. 너와 나는 때려야 뗄 수 없이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사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하려는 말을 서툰 걸음마에 견준다면 스승 말씀은 중도, 가온 길을 내디뎌야 하는 까닭을 올곧게 짚어주는 말씀이다. 저마다 따로따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라고 여기지만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간 가지, 모두 한 가지, 곧 평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평등에서 벗어난다는 건 내 것을 빼앗는 것으로 마침내 나도 죽이는 일이라는 우레이다. 중도는 사랑이다. 임종을 앞둔 스승을 찾아간 길상사 초대주지 청학스님이 필담으로 생사,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하고 여쭸을 때 힘없는 손으로 없다 라고 써주신 어른답게 스승은 여태도 어수룩한 나를 아우르고 계시다. 돌아보면 50살이 넘도록
일기도 변변하게 써보지 않은 내가 글을 쓰겠다고 나선 것도 스승에게서 비롯했다. 2006년 스승 책을 선배 한 분에게 선물했더니 강원도에 사는 스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책을 주느냐고 뜨악하게 말했다. 아니 스승이 우리를 보듬으려고 끊임없이 글도 쓰고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 여느 사람들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과 자연을 아우를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준다는 것을 어찌 모를 수 있지? 싶었다. 다사로운 스승 모습을 드러내려는 마음에 그 뒤로 5회를 꼬박 글쓰기 연습을 해서 빚은 책이 법정스님 숨결이다. 아시다시피 스승이 절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출판사에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수십 회 동안 스승 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스승 사상이 이어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승이 가시고 나서 이태 동안 스승과 인연이 있던 분들을 뵙고 인연 이야기를 드러냈다. 그 가운데 농부 철학자 윤구병 선생과 도법 스님 2분을 모시고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스님들이 풀어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말로 푸는 일을 했다. 아울러 도법 스님이 부처님처럼 대화하자란 뜻을 세운 모임 붓다 대화와 우리는 모두 본디 붓다이니 어렵사리 깨달으려고 할 것 없이 바로 여기서 붓다로 살자는 모임에 어울려 왔다. 윤병구 선생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려면 우리나라가 영세 중립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뜻을 받아 으라차차 영세 중립 코리아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 그 줄기에 나라 곳곳에 평화책이 30권 남짓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평화도서관인 꼬마 평화도서관을 여는 일이 있다. 이제까지 36곳에 둥지를 틀었다. 이 모두 스승과 맺은 인연 끈앞풀이 뭉게구름처럼 거듭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와 관계없는데 싶은 일, 전혀 모르는 남이 겪는 일인데 싶은데 내 갈 길이 바쁜데 싶다가도 차마 고개를 돌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길을 가다가 다른 박질하던 아이가 난간에 정강이를 찢는 것을 보면 그 아이보다 내가 더 소스라친다.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기만 할까? 아니다. 2~3살, 3~4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음식을 만들다가 칼에 베어 피가 나는 걸 보고 제가 더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람은 공감하는 힘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할 수 있을까?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내가 겪은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우리 뇌, 골 안에 미러 뉴런, 우리말로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란다. 거울 신경세포는 남이 하는 짓 또는 남이 겪는 일을 보기만 해도 제가 겪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는 세포다. 1996년 원숭이를 놓고 행동신경세포를 연구하던 파르마 대학 연구진이 우연히 거울 신경세포를 발견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을 베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남이 하는 짓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다 거울 신경세포 덕분이라고 한다. 거울 뉴런이란 앞서 스승이 화엄 거울에 비친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간 가지임을 이라고 하셨던 말씀 안에 있는 인드라만 구슬 이야기와 같다. 인드라만 구슬은 그물에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켜 서로서로 비춰 거울진다. 우리나라 말에는 일찍이 거울지다는 말이 있었다. 되비쳐 보이다는 뜻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이웃이 겪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거울져 알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이미 그런 결이 새겨 있다는 말씀이다.
천둥 벌거숭이 같던 내가 붓다살이를 해야 한다면서 평화는 살림이란 말머리를 들고 평화놀이를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스승의 거울지고 윤병구 선생의 거울지고 도법 스님에게 거울진 까닭이다. 이토록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스승은 내게 더 없는 길라잡이시다. 절집 말로 바꾸면 길을 이끌어주는 인로왕보살, 나무법정 인로왈보살 마하살. 잘 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또박또박 차근차근 읽어주셔서 제 글이 저런 울림을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윤범구 선생이 아니라 윤구병 선생인데 아이고 두 죄송합니다. 번이나 윤병구라고 읽으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계신가 봐요. 윤구병 선생님 유명하시죠? 서산 쪽에서 그 공동체 하시고 농사 지시고 그러시죠? 변산. 변산이군요. 전북 부안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안군. 예, 부안군 변산면. 변산 공동체 맞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생각이 났고,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게 일로왕 보살이 어떤 분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글 뜻은 길을 인도해 주다. 이끌인. 예. 그리고 길로 짜니까 길을 이끄는 분. 그러니까 우리말로 네. 하면 길라잡이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울지다랑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네. 우리 잠깐 불교학 박사 마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네. 나무 일로왕 네, 보살 코너. 마하살. 그래서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죠.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길이 끌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살님 요번 편에 3분 나왔잖아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일로왕보살. 혹시 요 3분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장보살님이야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어머님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불까지 그냥 쫓아 들어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의 고교 현상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그 지장보살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렇게 떠받드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 저희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어요. 조상이 아픈 거야. 그런 분들이 가끔은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쨌든 토착 신앙에서 조상신을 약간 위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지장보살을 잘 모셔야 어떠한 남자의 불사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장전을 크게 짓는 절일수록 보신금도 그 다음에 기도금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 조금 약간 그렇게 변절되긴 했는데 어쨌든 지장보살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려다 이 지구상의 온 중생들을 위해서 아직도 붓다가 못 되고 이 한 몸 바치고 계시는 저희 분이시고요. 관세음보살님은 사실은 그냥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였었는데 그것도 중국에 넘어가면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한 번만 호칭만 불러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할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천수 이 손과 눈으로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돕는다라는 게 어머니의 모성하고 연결시켜서 관세음보살님은
여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보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왕 보살님은 그러니까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업으로 그 길이 이끌어지는 거니까 결국 불교는 누군가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종교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네 말씀드립니다. 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럼 우리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해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절집에서 제일 아까 장사가 잘 되는 그 보살님이 지장 보살님이라서 그 이제 그렇죠. 길상사에서 지장전을 지려고 그랬나 봐요. 음. 근데 그거를 늘보 막지 못하셨군요. 힘이 모자라서 세력이 약해서 그때 우리만 알았어도 우리가 같이 가서 힘을 보태서 어린이들 위한 뭐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맞아요. 했으면 더 빛났을 텐데 길상사가. 그러니까 무관의 재앙은 힘을 못 쓴다더라고. 음.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 하면 되게 이제 유명한 글이 그동안 써온 글들을 이제 다 뭔가 이제 파기하실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원으로 그렇게 남기셨는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늘보랑 만나면서 제일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늘보는 안 했어요? 그런 걸 질문했고 얘기를 긴 시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요번 장에 써주셨네요. 한번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사실은 아침에 네. 이계진 선생,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던 이계진 의원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게의 제 책 그 법정 스님 숨결 내용이 실렸는데 그 소유와 쓰임에 대한 집시하고 연결해서 한 게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이제 절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은 이제 절판 얘기를 꺼낸 것은 그 법정 스님이 뭐 당신의 뜻을 절판하겠다 이런 뜻이 실은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스승이 아프셔서 삼성병원에 계실 때 이제 그러니까 이후를 대비하는 스승도 계신 자리에 이 제가불자들까지 불러서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게 임원들도 부르고 또 몇몇 분을 더 불러서 이후에 이제 상속관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책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게가 이제 제가 맑고 향기롭게 그때는 이사로 있었죠. 그 상속을 받게 되는데 또 뭐 다른 경우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런 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면 좀 제대로 잘 못 쓸 것 같이 이제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분인데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제가 빈정이 상하기도 했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단체들은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그걸 좋은 곳으로 다 돌려 쓰잖아요. 더구나 이제 법정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맑고 향기롭게라는 그 맑은 단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계진 선생이나 돌아가셨지만 정채봉 선생, 뭐 윤총광 선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맑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모임이 그렇게까지 그 돈을 제대로 살려 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좀 딱하기도 했고 그 당시엔 좀 화도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계진 선생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그 당시에 많이 바빴죠. 그래서 모임을 하다가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전 세계에서 그 책을 절판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이계진 선생 때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니까 우리한테 그 돈이 많이 상속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절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뜻을 펴는 것은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뭐 인터넷에 글을 오픈한다든가 뭐 이북 같은 걸로 펼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졌다는 얘기를 배웅하던 분이 와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별 말씀은 그 당시에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스님이 바로 답을 못 하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이제 유언장에 그런 게 나와서 말고양기롭게 임원들이 그 유언을 발표하죠. 저도 그런 유언을 발표했는데, 그 유언을 발표하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사직서를 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리 뭐 이북이나 뭐 인터넷 퍼뜨린다 하더라도 책이라는 게 단절됐을 때 그분의 사상이 정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분의 사상을 좀 펼 수 있도록, 또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삶을 같이 나눴던 분들을 인터뷰해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절판을 한 것은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말삐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이 당신이 한 말씀이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고, 거기서 파생돼서 남는 돈을 잘못 쓰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걸 절판을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잘못 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대신 이북이나 이런 걸로 펴겠다고 해서 초기에는 이북은 못 만들었는데, 최근에 그 말고양기롭게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리집에 들어가면 그 여러 책들이 아직은 다 이북화 시키지 못했어요. 이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고양기롭게 이제 법정 스님 말씀 영상 같은 건 말고에서도 올리지만, 뭐 BTN이나 BBS 같은 데서 올리더라도 말고가 뭐 못 올린다, 저작권을 주장하고 쓰지 못하게 하지 않고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사상이 펼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계전 선생님과 통화를 안 했으면 이 말씀을 저는 아직 안 드렸을 텐데, 그 이계전 선생도 절판 얘기에 대해서 중심의 축은 뜻을 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스승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혹시 잘못 쓰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절판했으니까 사상은 퍼져야 된다는 얘기를 명료하게 하셔서, 제가 오늘 아마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이 절판이 왜 됐는지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유튜브가, 이 라이브가 최초로 이것이 공개되는 라이브입니다. 그러시군요.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예, 그 사연과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고요. 예, 이제 우리가 거울지다는 말 했는데, 법정 스님의 거울져서 늘보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저는 또 늘보한테 거울져서 지금 또 이렇게 또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막간을 한편으로는 이용해서, 네. 명상맨을 비롯해서 해 뜨는 곳, 그리고 이제 칩칩이, 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마지, 이런 분들이 이게 법정 스님 눈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바탕도 깔고 힘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겨울 져서 제 삶이 조금 더 담백하고 정갈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이 PC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제 댓글 봤는데, 저희 이제 가끔 우정 출연해 주셨던 강민지 씨가 해 뜨는 곳 목소리 너무 좋아요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그랬군요. 그렇군요. 네, 글을 정말 차분차분하고 또박또박 잘 읽으셨어요. 네.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칩칩이 미선 씨한테 빨리 카톡 넣어가지고, 칩칩이 목소리 너무 멋져요, 그거 공미선 씨한테 네. 빨리 급하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나게. 칩칩이 영상맨도 해야 될 어떠신가요? 것 같은데. 아, 저요? 저는 그런 좀 짬밥이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말 나온 김에 칩칩이나 해 뜨는 곳 누구, 거울 지는 사람 누구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매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옆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좀 쑥스러운데,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거울로 물론 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저를 또 비춰볼 수 있는 거라서 그 저분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굉장히 잘해 나갈 하고 싶은 제 이상향이었는데 저분이 그걸 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게 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문장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이 순간에는 이런 마음일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어서 참 고마운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지다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예쁘네요. 네. 네, 맞아요. 많이 이쁜 것 같아요. 집집이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뭐 거울 지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좀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이 보면 좀 순하다고는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화를 안 내셔서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나본 적도 없고 정말. 그래요? 이야, 그리고 대단한 정말 어른이시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바가지를 정말 심하게 긁으면 그때 조금 말씀하시고 정말 저가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그럴 정도라서 저는 좀 안 그래요. 저는 마음에 좀 많이 쌓아놓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시군요. 칩칩님, 명상배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칩칩님이 그 댓글 저희 카톡방에 네. 눈길 카톡방에 답을 써주시는 걸 보면서도 또 굉장히 많이 또 거울지면서 배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의견을 올리실 때마다 그 긍정적이고 맑은 반응들을 늘 올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지만 고맙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다들 그러셨군요. 쪼잔.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읽으면서 사실 이게 되게 길상 다 같이 계셨던 분들한테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늘보가 되게 이런 약간 직설적인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약간 부조리한 게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틀렸을까 봐도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거 말을 하면서도 제 생각 자체가 확신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늘보가 대단하시다고 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좀 이런 면을 좀 가지고 싶어요. 아니, 대단할 건 없고, 그러니까 지장전을 세우겠다는 분들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뜻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는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다만 지장전이 너무 커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커지거나 또는 지장전을 짓게 된 게 스님들의 뜻보다는 신도들의 뜻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신도들을 스스로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들어오려면 지장전을 줘야 돈을 들어온다든가 영가입회를 모셔서 조상을 모셔야 뭐가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쪽으로 몰고 간 게 제가 목격한 바로는 스님들의 뜻이 아니라 신도들이었다는 거고 그것이 원래 처음에는 아마 한 20평 이내? 뭐 이렇게 지장전각도 작게끔 설계가 하자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 그게 49제 49일이라는 뜻을 살려서 49평을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선열당이라고 공양간, 식당을 원래는 이제 지금 있는 거에 한 반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왕하는 김에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정스님 법회 때 많이 오니까 크게 파자 이래서 거기 이제 바위도 있고 이래서 크게 파게 되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보통 사람들의 욕심 또 그리고 이렇게 한두 사람이 모이고 여럿이 세력이 되다 보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도 잘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뭐 정치 상황을 본다든가 하더라도 전부 세력진이들끼리만 싸우죠. 그리고 이제 작은 목소리들이 묻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묻힌 목소리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장전이 지어진 다음에 법정 스님 절마저도 저런 식으로 저렇게 건물만 크게 짓는 저런 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든가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또 한 10년 지장전을 짓고는 뭐 한 10여 년 지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사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스승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럼 왜 스승이 그거를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또 따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법정 스님하고 그 대중공사 회의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 의견을 내고 딴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당신이 그냥 걷어들이셨죠. 왜냐하면 불교의 대중공사란 뜻을 첫째는 전원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 사람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말고양기롭게 일이든 길상사이든 회의를 하실 적에 이렇게 해라고 하신 적이 제가 참석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n분의 1로서만 구실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주장하지 못하신 부분들은 꽤 있고, 그러나 지장전 때도 저걸 지을 때 2층으로 단촐하게 져라, 화장실도 넣어라, 직원들 숙소로 거기에 넣어라. 그러면 아마 지금 지장전 진 거의 7분의 1 정도 돈이었으면 7분의 1? 네. 그 정도였으면 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대중들이 계속 그러기보단 이래야 합니다. 그러기보단 이래야 합니다.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또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게 그걸 일깨워 주시면 제가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시작한 지 마지 1시간이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마지는 누가 거울 지는지 그 얘기 혹시 또 까먹을까 봐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물론 이제 저희 본피디가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울지는 분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 제 일당에서 거울지는 거는 제가 그동안 그 스쳐 지나왔던 그 무수한 남자친구들, 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친구 때문에 롤러스케이트를 배웠고, 두 번째 남자친구랑 해서 당구를 배웠고, 세 번째 남자친구 때문에 판소리 배웠고, 뭐 네 번째 남자친구 때문에 기타를 배웠고, 뭐 제가 좀 연애를 좀 많이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 때문에 종교학을 공부를 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본인이 저기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기록들을 지우는데, 저는 그런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 다 저를 성숙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남자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부끄러웠던 걸 저는 다 일기를 써요. 일기를 별로 안 쓰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는 파일별로 일기가, 남자친구별로 파일이 정리가 돼서. 그런데 제가 뭔가 뭐 부끄럽거나 막 이럴 때는 꼭 일기장에다가 제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제가 처음 연애한 게 이제 20살, 19살 때부터니까 지금은 어쨌든 50대에 딱 들어섰으니까 30년 동안 저를 변화시킨 무수한 저의 남자친구들 일로왕보살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저희 본필이 좀 인사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병원 갑자기 치과 가시는 걸 잊어먹었다고 저한테 아까 인사하고 나가신 거예요. 아, 가셨어요? 네, 치과 가셨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 저희 좀 이제 슬슬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얘기 못 하신 분 어여하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근데 10명 아까 근처에 와가지고 거의 춤출 뻔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까 봤을 때 9명이었거든요. 우와. 네. 근데 지금은 6명이 됐네요. 아니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재미가 없었나 보네. 여기 이렇게 많이 계셔서 이거 다 합치면 10명 됩니다. 이거. 춤 한번 출까요? 끝나기 전에? 이렇게 좋죠. 네, 그럼 한번 춤 한번 추겠습니다.
네, 해 뜨는 곳. 어떻게 춤. 되죠? 명상맨은 자기는 시커멓게 해놓고 남들 춤추라 그러네. 맞아. 지금 이제 또 컴퓨터가 돼가지고 또 보니까 이제 스님 법정으로 돼 있어갖고 명상맨 지금 붙이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질문 같은 거 올라온 건 없어요? 저희 댓글에? 네, 없네요. 네.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춤춘 걸로 하고 예, 그럼 저만 줬잖아요. 그래요? 아, 나도 췄어요. 네, 칩칩 맞아요. 안 쳤네. 칩칩 춤 네. 댄스 칩칩 댄스 칩칩 댄스. 개교 기념일인데요. 그럼 칩칩 댄스 한 걸로 하고 예, 그럼 이제 마음 나누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느리구나. 칩칩 댄스 봤습니다. 네.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은 마음 나누기 해볼까요? 예, 오늘 어떠셨나요? 칩칩 어떠셨어요? 저요. 준비하느라고 맞아요. 예, 이 네. 줌을 또 OBS로 라이브 방송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책 내용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되게 뭔가 저는 사실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되게 교회 쪽이랑도 되게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랑도 되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서 되게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명상맨이 또 맞이 음식 또 여기 모지리에서 또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다 이분들하고 다 맞이 음식을 우리 다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다 호응이 없으시네. 완전히 쐐기 박느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콱 하고 쐐기를 박았어 지금. 기록으로 딱 남기려고 제가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꺼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해 뜨는 곳은 어떠셨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어서 고민 상담을 늘보한테 잠깐 전화드려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일부가 오늘 책에 잠깐 나오네요. 그래서 책을 뭐 일기 한 줄 안 쓰시던 분이지만 50대가 넘어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셨었는데 저도 뭔가를 시작하기에 계속 제 나이가 많다, 늦었다, 지금 해서 뭘 할 수 있지라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담해 주신 내용이 또 딱 떠오르면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고 또 어차피 시작할 거라면 지금 시작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 개인적인 내용이 막 좀 복잡한 상태라 계속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으로 들렸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울지다라는 단어가 참 예쁘네요. 저는 이 말을 앞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입에서 자주 붙여서 쓰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 뜨는 곳 사업 같이 해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대박 칠 때쯤이 됐어. 딱 좋은 예감이 오기 때문에 네. 마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잠시 그 거울 져서 저를 성장시켰던 친구들도 기억이 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거울 졌을 때 그 굴절되지 않도록 제 거울을 충실히 잘 평소에 닦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보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보다도 아까 이제 끝머리에 해 뜨는 곳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이 나이에 그 소리 할 때 생각이 났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탈무드만이 아니라 불교 사상의 근간에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본 PD가 안 계신데 본 PD가 사실 글쓰기 시작한 것은 60도 넘은 다음이었죠. 네, 맞아요. 70이 넘은 다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글을 쓰랴. 맞아요. 이건 내가 써야 한다. 내 길은 내가 닦아야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아니면 언제 이걸 하겠느냐. 맞아요. 이게 이제 탁, 떠올랐어요. 네. 그것으로 오늘 마음 나누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의 거울 늘 본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명상하면서 그런 거울 혹은 내 마음의 거울 뭐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이제 거울 세포가 있어서 그게 나한테 거울지기도 하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거울 역할을 해서 보여질 거고 이렇게 각인되고 새겨질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상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 스스로한테 누군가는 거울지고 저는 또 누군가한테 거울 지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법정 스님 눈길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그렇게 거울, 좋은 거울, 맑은 거울들을 배우는 것처럼 예, 저희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청해 주시는 아주 작은 분들이지만 또 이것도 이렇게 또 거울 져서 예, 좀 세상이 맑고 향기로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하는 자해 명상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손, 예, 두 손 모아주시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